예언법 유. 여기서부터는 선천지를 이용하는 후천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후천지를 논하기 전에 선천과 후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한적 존재는 절대자의 무아에서 나타나는 것에 의해 구성되어지고 구성되어 나갑니다. 그렇죠. 인간의 육체도 이미 나타난 물질에 의해서 구성되죠. 이는 선천적인 모든 것을 표현한 것으로 절대자의 무아에서 드러난 것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것이며 이러한 것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자의 마음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겠죠. 모든 대상은 절대자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후천적인 것은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설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불편할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것이 아니면 우연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먹지 않으면 배고파지고 반드시 섭취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깃국에 쌀밥을 먹어도 좋지만 강냉이 외에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으면 강냉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행위는 선천적인 것이지만 섭취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선천과 후천은 그래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인간에 의해서 선택될 수 없는 것이 선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후천적인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죠. 섭취 배설하는 행위를 거부할 수는 없죠. 거부하면 죽게 되죠.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 이러한 문제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후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경제지도를 만드는 원리를 변화하기 입각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경제 영역 역시 절대자의 무아에서 나타나는 사회 일부가 분화된 것이 따름입니다. 사회 역시 절대자의 무아가 변해서 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경제지도라는 것은 절대자의 무아가 경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일체에 입각해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말을 억지로 지어내는 것보다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탐구하는 목적이 인간들에게 유용함을 주기 위함의 일차적인 목적인 이러한 학문에 있어서 우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지를 만드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경제 영역도 일체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목적은 우선 그래요. 전체를 알지 못하더라도 유용한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고, 실상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진리란 것은 완전히 드러내지 않더라도 인간을 이롭게 하죠.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상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경제학에 대한 깊은 지식과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한 인간이 있다면 1년 정도만 힘쓰면 유용한 경제 지도를 만드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과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년 정도만 힘쓰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영역과 관련된 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요. 경제 지도를 만들려는 어떤 시도는 나중에 경제 도면으로 이어지죠. 그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후천지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펴보는 방법을 탐구하는 거죠. 경제 지도를 구성하고 있는 수식들 중 이상이 생긴 수치를 지닌 구성요소를 구별하여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영향력이 선천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상이 생긴 수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인간에게 해로운 어떤 이상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죠. 이상이 선천적인 실상에서 필연적인 결과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외부적 원인과 내부적 원인을 살핀다. 이상이 생긴 구성요소들이 다른 구성요소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우선 첫 번째, 경제 지도를 구성하고 있는 수식들 중 이상이 생긴 수치를 지닌 구성요소를 구별하여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영향력이 선천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라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구성하는 각 항들은 한 선천파괴 내에서도 개마다 수치가 변동함으로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크기가 변동할 수도 있고 형성되어 있는 비율이 변동하기도 합니다. 변동이 있다고 해서 이상이 있다고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변동하는 게 정상이죠. 모든 현상은 변화하잖아요. 변화 속에는 양이 감지되잖아요. 계절에서도 온도가 변화하잖아요. 계절이 바뀌면서 온도가 변화한다 해서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 표준화하는 과정과 경제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이상이 아닙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해 놓은 변동에서 벗어난 이상 수치를 가리킵니다. 이상 수치는 설정해 놓은 수치보다 지나치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한여름 날씨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 수치가 발생한 구성요소의 성격이 선천적인 것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선천적인 것일 경우 구성요소의 영향력은 수치가 아무리 작더라도 경제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 오일은 필수적이고 내비게이션은 단지 편리함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엔진이 작동하는데 필수적인 엔진 오일에 이상이 생기면 필히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내비게이션에 이상이 생겼다 해서 자동차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내비게이션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과 엔진 오일 둘 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 금전적 조건으로 인해 둘 중에 하나이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당연히 엔진 오일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성요소의 영향력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가 선천적인 것의 일부를 구성하여 필수적일 때에는 영향력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전체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석이 있죠. 양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요. 기능을 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영향력이 작아 보여도 기능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전체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기계도 그렇잖아요. 나사 하나 빠지면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우선 한 가지 수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 플러스 4,000원 총인건비 플러스 3,000원 총이유는 만원 상품거래대금. 이 식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선천파 삼각형이 첫 번째 삼각형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그래요. 상품거래대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첫 번째 삼각형에서는 다섯 번째 삼각형까지는 100원씩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여섯 번째 삼각형부터 첫 번째 삼각형으로 복귀하는 데는 200원씩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과거의 20년 기간 계속 그랬다고 가정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위 가정을 따르면 두 번째에는 100원씩 감소하니까 2,900원 이렇게 되죠. 3,900원, 2,900원, 9,700원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에서는 그래요.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100원씩 2,600원, 3,600원, 2,600원, 8,800원이 되죠. 이렇게 감소하니까 이상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잖아요. 그래요. 이라는 식이 성립도 첫 번째 기로 복귀할 때는 3,400원 플러스 4,400원 플러스 3,400원은 11,200원이 됩니다. 200원씩 증가하니까. 위식은 가정한 식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식을 설정한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고 좋을 때 좋은 것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불가피한 처음으로 복귀할 때 이전의 처음보다 커집니다. 이전에는 처음이 얼마인가요? 만원인데 11,200원으로 복귀했죠. 이것이 단순히 이제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발전을 가리키죠. 이는 선천파괴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나선형으로 증가하며 진행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이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순환적으로 변하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 나선형으로 증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 시기에서 증가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래요. 또한 변동폭이 일정하기에 예측이 쉬워지고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무릇 어느 영역이건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는 역량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는 거죠. 아니,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죠. 기업을 운영하는 이도 이런 식으로 기업을 발전시키면 뛰어난 역량을 지닌 기업인이죠. 그래요. 또한 지도자의 역량과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변화가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선천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실 위의 구성 요소들은 모두 선천적인 것입니다. 국가 경제 영역에서 위 구성 요소들 중 한 가지만 길어지더라도 생산물을 만들어지지 않으며 생산물을 존재하지 않으니 상품 역시 존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식을 썼는데 이 식에 들어간 요소들은 다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라도 길어되면 생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생산이 안 되니까 소비도 안 되겠죠. 후천적인 구성 요소라고 하면 쉽게 포착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선천파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허라인 첫 번째 세계에서 3번의 금리 인상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5번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이상 수치가 되는 것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후천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선천적인 것에서 발생하는 이상 수치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지고 시정도 즉각적으로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시키고 중앙은행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하죠. 안 좋아진다고 예측되거나 그러면 통상적인 것에서 최근 현상을 보면 벗어나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그래요. 작년 말부터 예측됐는데 실제로 안 좋았죠. 계속 적자가 나고 무역도 금리를 인상하고 높게 유지했죠. 이 역시 어떤가요? 과거와는 다른 양태죠. 이상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시정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후천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선천적인 것에서 발생하는 이상 수치에 비해서 중요성이 떨어지고 시정도 즉각적으로 가능합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선천적인 것인가요? 후천적인 것인가요? 시장적인 것인가요? 아닌가요? 시장적인 게 아니죠.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죠. 선택해서 하는 것이죠. 후천적인 것이죠. 시정이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에서 3,900원이 되어야 할 총인건비가 3,800원으로 감소했다면 예전 감소 비율이 2.5%에서 5%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소할 때 감소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요. 다른 비율로 감소했다. 그러면 이상이 있는 거죠. 감소 폭도 문제지만 비율 역시 변동했으며 변동한 요소 역시 선천적인 것이기에 시정이 쉽지 않으며 다양한 시정 방식을 시도하더라도 선천적인 흐름으로 인한 것이면 오히려 부작용만 남길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써놓은 거죠.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구별해서 파악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상을 일으킨 요인을 봐야 되겠죠.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 그래요. 토요일 금화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 여기까지 살펴봤죠. 금칙위 도사. 내가 외론되게도 스승이 되어 선이 태을 금화종지 발명. 먼저 태을 금화종지라는 말의 뜻을 밝히겠다. 밝힌 뒤 연후 나오죠. 세위 개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선뜻 내가 외람되게도 스승이 되어 태을 금화종지의 핵심이 되는
태을과 금화에 대해 먼저 밝힌 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 그렇죠. 태을과 금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요. 태을 우선 뭐 제목의 비밀을 밝히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태을자 무상지위. 태을이란 것은 위이 없음을 가리킨다. 스승이 되었으니까 제목의 비밀을 밝히겠다는 거죠. 위 없음을 가리킨다. 위 없음이 뭐냐? 그건 안 밝히고 있죠. 스승이 솔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단결총과 유의 진무의 이를 진인. 그래요. 단결이 또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안 밝혀져 있죠. 단을 만드는 비결은 유의를 빌려서 무의에 이른다. 이르진이죠. 무슨 말이냐? 또 밝혀진 게 없죠. 비일 초직 입지지. 그래요. 한 번에 뛰어넘어서 무의에 이르는 법 같은 것은 없다. 비결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알아듣기 쉽게 써야 되겠죠. 태을이란 위 없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요. 위 없는 존재는 뭔가요? 앞에서도 나왔죠. 도는 이런 신이다. 이렇게 했죠. 이런 신은 곧 도이다. 이렇게 했죠. 위 없는 존재는 뭔가요? 도나 이런 신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신을 도나 태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야기 쉽게 쓰면 태을이란 그래서 위 없는 존재, 즉 일원 신을 가리킨다. 하나의 어떤 가는 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러면 그래요. 제목의 핵심을 이루는 제목 둘이 있죠. 태을과 금화. 태을의 뜻을 밝힌 것이 되는 것이죠. 단을 만드는 비결은 모두 유의를 빌려서 무의에 이르는 것이지. 그래요. 그래요. 을 가리킨다. 밑에 걸 바꿔야 되겠죠. 태을이란 위험 존재 즉 하나의 어떤가는 신을 가리킨다. 하나의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비결은 단은 뭔가요? 저번에 언급했죠. 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 했죠. 인간의 마음에 그것이 바로 그것을 바로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는 여기서 무슨 뜻이 될까요? 드러난 것이 되겠죠. 무의는 드러나지 않은 것. 드러난 것에는 어떤 그래요. 드러난 어떤 대상이 있고 실체가 있고 또 관찰할 수 있는 뭐 행위도 있겠죠. 드러나지 않은 것. 그런데 이제 무의는 뭘까요? 감추어진 것을 가리키죠. 뭐 신이나 뭐 신의 작용, 섭리작용 이런 것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요. 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비결은 드러난 것을 안 뒤 감추어진 것을 아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드러난 것을 무시한 채 단숨에 감추어진 것을 아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전종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은 직제성공. 성은 참뜻이라 했죠. 대상이 보이는 참뜻. 참뜻을 끌어내어
효과를 드러내게 하기에 그래요. 둘째가는 본문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둘째가는 가르침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묘하다고 한다. 그래요. 태을 금화종지에서 전하는 뜻을 알고 익히면 어떻게 되냐? 곧바로 참 뜻을 알고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놀라운 일이죠. 그런 뜻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뜻을 간직한 태을금화종지는 최고인 거죠. 위없고 신비한 본문이 되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참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위없고 신비한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